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아름다운 삶 그리고 나잖아요. 제가 아름다움이란 단어에 좀 꽂혀가지고 옷을 새로 샀습니다. 여러분 저 어때요? 예쁜가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저기 저 노란 머리 친구 진짜 제가 예뻐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24살이요? 오빠랑 사귈래?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2년 전 제가 여러분처럼 이 객석에 앉아서 세바시 강연을 듣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객석에서 이 단상에 올라오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제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오늘 제가 겪은 사고와 그 사고를 통해서 제 삶이 변화된 것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꾸고 있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동근입니다. 2015년 1월 16일 오후 6시 지난 길에 잠깐 들렀던 사무실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고 전신 50% 3도 화상을 입고 8개월 동안 28번의 수술을 하고 나서야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사고가 나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저의 소식을 SNS에 알리고자 그 손가락에다가 터치펜을 달고 그 SNS에 글을 남기던 사진인데요. 10줄 정도 되는 짧은 글을 몇 시간에 걸쳐서 썼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 두 눈이 불에 다 타버려서 눈꺼풀이 없어서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고, 양손이 또 다 타버려서 바람이 스쳐도 너무 아픈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영원히 말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어떤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두 가지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입원했던 병원은 화상 전문 병원이었는데요. 중환자실에 2달 정도 있었는데 10명이 넘는 환자가 제 옆에서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저도 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공포는 이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변화된 삶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쩔까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사고 전에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또 사람들 좋아하고 씩씩하고 운동 좋아하는 그런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무대에 섰을 때 그 떨림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제 고향이 경남 남해거든요. 거기서 서울까지 왕복 10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에는 공연도 보고 또 연극하는 친구들도 사귀고 방학 때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도 했었고요. 저는 정말 배우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지마비가 되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당시에 저는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재수와 삼수를 실패했고 제가 믿었던 재능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는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정말 좋은 핑곗거리가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현실과 타협한다는 합리화를 통해서 꿈을 포기했습니다. 5년간 병상을 지키시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좋은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제가 27살 때 만든 명함인데요. 이 뒷장에는 제가 살고 싶은 삶이 적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는 열정대학이라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오로지 나만을 위한 학교를 스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극이 좋았고 제가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교는 극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200편이 가까운 연극을 보면서 또 수십 권의 평론집을 읽으면서 또 이 분야에 성공한 멘토 10명을 찾아서 직접 인터뷰하면서 그들에게 이 공연 좋아하세요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의 노력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었고 동정에 맞지 않는 연극인들과 함께 축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2월 한겨울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18분짜리 야외극을 하는 축제였는데요. 그 한파 속에서도 이 청년들의 열정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축제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보름이 지났을 무렵에 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를 겪으면서도 제가 변하지 않았던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개그 욕심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갔을 때 제 친구가 저를 보기 위해 달려왔는데요.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온몸이 붕대로 감겨져 있고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같이 밥을 먹었던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예쁜 여자를 못 만나면 어떡하나. 제가 왼쪽 손가락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결국은 4개를 절단하게 되었는데요. 그 수술을 받고 나왔던 순간 제가 의식을 차려보니까 제 친구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있더라고요. 전 또 웃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 이렇게 됐다고 누가 길에서 시비 걸면 어떡하지? 내가 싸움 원래 진짜 잘했는데 이제 싸움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옆자리에 있던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웃음을 참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웃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몇 번의 위험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들여 마셨던 안 좋은 연기, 그 그을음이 폐에 가득 차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에 기도삽관이란 걸 했었는데요. 가끔씩 의식을 차려보면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에 들어있던 튜브를 빼게 되었고 옆에서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간호사, 의사 선생님 달려오시고 혈압이 떨어지는 걸 제 손끝과 발끝이 저려오는 걸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은 했었지만 이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왜 그렇게 억울한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핑계를 대던 모든 순간들이 속상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을 편하게 해주었던 그런 핑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그 핑계들을 통해서 포기했던 많은 꿈들이 떠올랐고 또 억울했고 나 자신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불에 타버린 상처가 곪을까봐 매일
긁어내면 그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고, 이번엔 끝나겠지 그 수술이 10번, 20번, 30번에 가까워질수록 지쳐갔습니다. 축제를 함께 했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환자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한 사람이었거든요. 형이 오페라 유령의 팬텀 역할을 하면 어떨까? 처음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혼자서 막 떠들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자리를 계속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화장실을 가서 처음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근데 괜히 좀 멋있더라고요. 화상환자 친구 좀 잘생긴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10편이 넘는 축제, 공연을 기획했고요. 최근에는 제가 경험한 사고들을 토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나 또 보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커뮤니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도움으로 희곡을 쓰고 있습니다. 화상을 입은 소녀, 소방관,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를 따뜻하게 조명하는 희곡이고요. 제 자전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올 겨울 저는 이 연극에 출연하겠습니다. 제 외모나 목소리가 분명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고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한 30kg 정도 쪘는데요.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숨쉬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말할 때마다 이 목에 끼고 있는 튜브를 막아야 하고, 이 튜브를 뗀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숨을 편하게 쉬기 위해서는 성대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고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꿈일지라도 핑계대거나 또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무덤에는 꽃처럼 아름다운 상처를 입은 남자,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불가능한 꿈,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면서 세상을 행복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